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취업 컨설턴트 이성윤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이성윤입니다.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나왔습니다. 네, 존슨 영업기획 지원자인데요. 네. 이 비전케어 사업부 이제 영업기획직 지원자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네.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이 멘토님께서 이제 지금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혹시 우리 멘토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네,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기 전에 네. 재환 씨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혹시 재환 씨 주변에 네.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지칭되는 친구분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오, 예, 있어요. 네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있는데요. 단지 있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되게 자유분방하다. 네네, 예. 자유분방합니다. 외국계 기업이랑 한국계 기업을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서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자유분방함은 맞고요. 추가적으로 잦은 음주나 음주 문화는 한국계 기업보다는 없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고 뭐 휴가도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인데요.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들은 조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보다는 분명히 자유로운 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사실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국내 기업처럼 이제 채용 홈페이지를 따로 두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정보 찾기도 좀 어렵고 사실 이제 국내 기업들처럼 대규모 공채보다는 수시 채용을 좀 많이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채용 정보를 도대체 어디서 구하냐 약간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외국계 기업 전용 포털 사이트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수의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도 외국계 기업을 많이 소개 정보를 주고 있고요. 카페에서도 외국계 기업 전용 란을 마련을 해서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 직접 제가 가고 싶은 회사의 홈페이지나 그 회사가 운영하는 채용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 건데요. 수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지인을 이용하는 건데요. 아, 지인. 네네, 네. 지인.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는 지인 추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시 모집 또 소규모의 인원을 또 한 명부터 뭐 두세 명을 채용하기 때문에 네. 효율화를 위해서 그 내부 추천 제도를 이용하고 있고요. 내부 추천 제도를 통해서 입사를 하게 될 경우 네. 그 내부 추천자에게 회사는 일정 금액을 포상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아, 그렇군요. 멘토님은 지금 외국계 기업에 좀 다니고 계신데 돌이켜보면 입사 과정을 좀 돌이켜보면 가장 뭐 당황스러웠거나 혹은 어려웠던 점들이 있을까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한 30가지를 네. 예상 문제를 뽑아서 또 영어로 변환을 해서 제가 암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이제 영어 면접에 대했는데 돌발 질문이 하나 나왔던 겁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은 홈쇼핑 상황이고 네. 지원자를 우리에게 팔아봐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 제가 그때 너무나 당황했었는데 네. 제 머릿속에 있는 모든 영어 단어를 조합을 해서 네. 네, 자신감 있게 또 좀 도전 정신이 있는 이런 네. 지원자인 표정을 하고 제가 그 답변을 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그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영어 실력을 판가름할 걸 수 있겠지만 이 친구가 얼마나 임기응변에 대응할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자신감 있는가 사실 네. 홈쇼핑이라는 거는 내가 자신 있게 파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을 좀 많이 보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봐서는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인공이 지원한 그 한국 존슨앤존슨 네. 비전 케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존슨앤존슨 하면 이제 생활용품으로 유명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이제는 이 존슨앤존슨의 비전 케어가 좀 어떤 회사인지 이것들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존슨앤존슨 비전 케어를 설명드리기 전에 네. 존슨앤존슨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1986년 설립된 회사고요. 60여 개 나라, 250개의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근무하는 임직원은 13만 명입니다. 오. 네, 제약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소비재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사업 부분으로는 오늘 소개할 존슨앤존슨 컨슈머가 있겠고요. 저희가 타이레놀 잘 알지 않습니까? 네. 상비약으로 잘 있는데 네. 그런 제약품을 생산하는 얀센이라는 사업 부분이 있고 또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존슨앤존슨 메디컬이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오늘 소개할 아큐브 컨택트 렌즈를 만드는 아. 네, 존슨앤존슨 비전 케어 이렇게 네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핸드크림이나 로션 등 이런 생활용품을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네. 콘택트 렌즈까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콘택트 렌즈 이름은 좀 익숙한 게 저는 네. 지금 그 제품을 쓰고 있거든요. 어떤 매일매일. 거죠? 그 하루하루씩 그렇게 쓰는 일회용 렌즈가 있어요. 예, 저도 그거를 렌즈 만든다고 하니까 일회용 렌즈 놀랍네요. 써요. 네. 네, 혹시 설마 네, 그거예요. 그게 존슨? 지금도 저는 끼고 있거든요. 그게 그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제품을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몰랐네요. 만든다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 전혀 같아요. 몰랐어요. 저희를 포함해서. 그러게요. 네. 그럼 재한 씨는 뭐 존슨앤존슨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라요? 콘택트 렌즈요. 이제 알았으니까. 존슨슨 네. 베이비 로션 이게 혹시 존슨앤존슨 맞아요? 네, 그럼요. 이거는 이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쵸, 네, 그쵸. 저는 사실 이 향기에 대한 그 추억이 굉장히 많은 것 좀 같습니다. 첫사랑이 혹시 이 존슨앤존슨 네. 향기를 뿜었나요? 그 당시 중학교 때였는데 예, 그 당시에는 이제 서로 뭐 로션답게 조숙했네요. 네, 조숙하다니요. 아니 로션 바른 것 때문에 왜요? 그 아니, 첫사랑이. 향기가 좋았었어가지고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네. 지금도 여전히 그 존슨앤존슨 이 로션을 바른 친구들을 간혹 만나면은 네. 뭐 떠오른다 하면 되게 이상한 사람 될까 봐 지금 네. 말은 잘 못하겠지만 아무튼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외국계 기업의 채용 경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한국 존슨앤존슨의 경우에는 어떤 인재상을 선호하나요? 네,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책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재상을 밝히고 있는데 이 책임은 네 가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 또 비용 절감을 통한 제품 사용자에게 합당한 네. 가치를 주는 거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안전과 윤리적인 직원에 대한 책임을 인재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사회와 세계 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인재상인데요. 어떤 선행이나 기부, 나아가 어떤 세금을 잘 내는 거, 환경 보호에까지 지역사회와 세계 공동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상을 존슨앤존슨이 지금 인재상으로 두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주주에 대한 책임입니다. 이거는 좀 다른 기업에 잘 없는 인재상인데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정당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우리에게 투자한 주주에게까지 책임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상을 마지막 인재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직무에 얼마나 적합한지 한번 프로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미드 시청, 블로그, 축구, 탁구라고 하네요. 다양한 관심사가 있네요. 예. 전공은 국제경영학과, 학점은 3.88점, 졸업 예정이고요. 어학 점수는 토익이 980점. 어우, 높네요. 굉장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네, 만점이 990이니까 예, 거의 대단한- 만점이라고 봐야죠. 예. 오픽이 AL입니다. 자, 이것도 역시 높은 점수예요. 그쵸. 자격증은요, 운전면허 1종 보통,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모스 스위트 스페셜리스트를 가지고 있네요. 네. 수상 경력으로는요, Certificate of Appreciation, K-페스티벌 의전을 수행했다고 하고요. 네. 국제학부 글로벌 포럼, 프레젠터스 어컬레이드를 수상했다고 하네요. 네. 대내외 활동으로는요, 멋쟁이 사자처럼 사기, 5개월간 네. 웹 프로그래밍 루비 온 레이스 서비스 개발을 했다고 하네요. 예. 그리고 뉴욕 유니버시티 교환학생 5개월, 그리고 국제경영학과 학생회장 6개월, 그리고 한국 대학생 인재협회에서 5개월간 요식업 브랜드 신원오리 온라인 마케팅을 했다고 하네요. 이거 굉장히 경력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요? 와, 대단하다. BMW 파이낸셜 서비스
엑스피스, 그리고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2개월간, 그리고 아이론 페이퍼 뉴욕에서 5개월간 일을 했다고 하네요. 예, 일단 영어 성적도 너무 좋고요. 일단 뭐 대단한 것 같은 게 뉴욕대 교환학생까지도 했네요. 오. 전공이 국제 경영학이라서 그런지 좀 마케팅에 필요한 구글 애널리틱스 자격증도 있고요. 그리고 대내외 활동과 경력도 좀 다양합니다. 그렇죠. 일단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을 좀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여러모로 일단 눈에 띄는 지원자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멘토님께서는 오늘 지원자 이게 보고 프로필 중에 이제 눈에 띄거나 네네. 좀 그런 게 있으셨나요? 사실 이 지원자를 보고요. 성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눈에 띈다고 그쵸. 좀 굉장히 스펙이 말씀을 좋은 분인 것 드리겠고요. 같아요. 네네. 우선은 취미부터 미드 시청 상당히 네, 어학과 친숙한. 네네. 어학과 친숙하고 또 네. 미국계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국 문화를 이해했다고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고요. 네. 또 학점도 높고 미국에서 교환 학생도 했고요. 네. 특히 자격증 뭐 구글 어널리틱스라는 자격증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요즘에 뭐 여러 군데서 이렇게 인정받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뭐 웹이나 어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자격증이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은 자격증 같고요. 네. 눈에 띄는 것이 사실 이제 뭐 어학 점수도 높고 네. 학생회장, 리더십이 어느 정도 있는 학생이라고 보여지고요. 경력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도 일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제가 만약에 기업을 세운다면 꼭 이분을 만나보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매력적인 인재죠. 네, 상당히 매력적인 지원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자가 쓴 자기소개서 살펴보면서 이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존슨앤존슨 비전케어 사업부 영업기획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이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자기소개서에 특별한 포맷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네, 한국 공채와는 틀리게 외국계 기업은 수시 모집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사 담당자가 사실은 뭐 채용뿐만 아니라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네. 결혼이 일어났을 때 채용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너무나 바쁜 업무 중에 또 하나의 일이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적으로 외국계 기업의 자소서는 정말 간단 명료하고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자기가 바로 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직무에 충분히 바로 일해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네. 포인트를 주면 좋고요. 세 가지로 조금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왜 이 회사에 지원했는지, 두 번째는 이 직무를 왜 잘할 수 있는지, 네. 마지막으로는 포부, 이 회사에서의 포부, 이 세 가지만 명확히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오늘 지원자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 동기, 직무 역량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 일단 네. 첫 번째 항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지원 동기인데요. 그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지원 동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부분에 좀 중점을 해서 쓰는 게 좋을까요? 네, 지원 동기에서는 꼭 왜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지원했는지보다 왜 이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지.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동기. 한국 존슨앤존슨 브랜드는 고객의 화장품, 의약품, 위생용품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통해 개인의 건강한 삶을 다방면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한국 존슨앤존슨 비전케어는 세계 콘택트 렌즈 시장을 이끄는 선두 기업으로 소중한 고객의 눈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 존슨앤존슨 비전케어 사업부는 최고의 마케팅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글로벌 콘택트 렌즈 시장에서 국내 판매량 1위의 한국 존슨앤존슨의 아큐브 제품은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전달하고 고객에게 만족감을 제공하는 데 가장 뛰어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전케어 사업부의 마케팅 전략 중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을 적극 활용하여 제품을 알리고 프로모션을 통해 재구매를 촉진하며 아큐브 브랜드의 성장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트렌드를 이끄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실행하며 실력이 뛰어난 마케터들이 모여있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최고의 마케팅 능력을 갖춘 한국 존슨앤존슨에서 비전 케어 브랜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오가며 고객 만족을 추구하며 콘택트 시장 1위 자리를 지키는 데 동참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한국 존슨앤존슨 비전 케어 이 국내외에서 이제 이루고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네. 인상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지원 동기일까요,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쉽게도. 정말 이 예. 이력서를 보고 네.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회사가 아니면 왜 안 되는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네. 부분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엄밀히 따지면 지원 동기가 아니라 회사 찬양 그리고 회사 설명에 대한 느낌이 너무 크죠. 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 멘토님이 약간 수정을 네네. 하고 싶다면 어떻게 수정을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소제목이 없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마케팅 직무인지 영업기획 지원자인지가 좀 모호할 정도로 글을 쓰고 있고요. 예. 네. 잠깐 자세히 쓴 거를 보자면 총 7문장 중에 5문장은 일반적인 사실을 썼습니다. 그쵸. 일반적인. 네, 정말 이 회사에 사보가 있다면 사보에나 나올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일반적인 사실들로 인해서 마지막 결론은 니네 회사가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내가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은 네. 상당히 자소서에서 지양해야 될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항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직무 역량입니다. 네. 직무 역량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분야는 영업 기획입니다. 네. 이 직무 역량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을 좀 강조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지원자가 국내외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네. 그 경험 중에서 상당히 어려웠거나 풀기 힘들었던 사건이나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이나 이슈를 잘 극복해서 그 극복함으로써 얻었던 것들 그걸 통해서 이 영업계획에 적합한 인재라는 거를 확인시켜주면 좋은데요. 사실 영업기획 같은 경우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영업 네. 조직을 서포트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포트하는 부서기 때문에 다양한 일들 중에서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한국 존슨앤존슨 비전케어 사업부에서 마케팅은 비전케어 브랜드의 고유한 가치를 알리며 고객과의 최접점에서 판매 촉진과 가치 창출을 돕는 일을 합니다. 특히 고객이 생활 속에서 인터넷과 연결된 시간이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운데 기업이 웹과 모바일상에서 고객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마케팅 직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비전케어 사업부의 성공적인 마케팅 직무 수행을 위해 고객과 시장의 니즈를 파악하는 분석력과 일관된 가치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학부 시절 사회적 기업의 마케팅 매니저로서 홈페이지 개선 경험을 통해 분석력을 길렀습니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고객 유입 경로를 분석하고 고객 이탈이 발생하는 주요 지점을 파악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홈페이지를 개선하였고 결과적으로 평균 게시물 조회수, 이탈률, 재방문율을 모두 개선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이후 BMW 파이낸셜 서비스 영업 마케팅 인턴 근무 당시 롤스로이스 브랜드 마케팅을 보조하며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길렀습니다. 영업사원들과 일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행사 기획을 통해 고객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프로모션 단계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의 가치를 이해하고 제작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을 통해 기름 분석력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콘택트 렌즈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존슨앤존슨 비전케어 사업부가 최고의 마케팅 기업으로서 성장을 계속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살려서 직무 역량을 자랑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멘토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은 이 부분도 이 지원자의 경력과 이력에 비해서는 조금 아쉽고요. 아쉽다. 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이제 2가지 사례가 나왔는데 그 사례에 대한 구체성이 매우 미약합니다. 첫 번째는 구체성이 매우 미약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사례를 통해서 이 직무를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수치 같은 경우 이제 성과에 대해서 좀 기술을 했는데요. 네.
여기서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평균 게시물 조회수, 이탈률, 재방문율을 모두 개선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수치적인 표현이 들어가야지 더 이해도 좋고 사실 얼마나 개선됐는지 전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구체적인 수치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사실 두 번째 사례를 통해서는 너무나 일반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되는 어떤 소통, 행사 기획을 위해서 니즈를 파악했고요. 또 홍보물 제작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난해하고 어려운 사건들이나 이슈를 통해서 작성을 해야지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기획 지원자라고 보기보다는 마케팅의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왔습니다. 네. 또 마케팅 부서인지 모호할 정도로 조금 영업기획에 맞는 초점을 맞춘 지원서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의 경우에도 영문 자기소개서가 좀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멘토님께서는 미리 보셨다고 좀 들었습니다. 혹시 영문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커버레터 형식에 맞게 갖추어서 잘 썼던 커버레터고요. 네. 사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영문 자기소개서는 네. 한글 자기소개서를 영문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커버레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표지가 되는 것을 레터 형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형식이 아니게 잘 맞춰서 썼고요. 네. 또 커버레터는 한국 인사 담당자나 어떤 부서장이 보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시제 같은 게 조금 시제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고요. 어떤 사건 사례를 쓰지 않는 것들은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국 존슨앤존슨 비전케어 사업부 영업계획직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차례죠. 채원이와 도미의 B급 처방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주인공에게 드리고 싶은 처방전은요. 네. 기업 찬양이 아닌 본인 찬양을 하라고 좀 말을 해주고 싶어요.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보면 정말 좀 그동안의 그런 이력들과는 다르게 정말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만 사실 써도 날밤을 새기 바쁠 정도로 많은 경력을 그러게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네. 취준생 그리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의 관점을 써야 되는데 이 글을 전체를 보면은 왠지 기업가 있지 않습니까? 이미 존슨앤존슨을 다니고 있는 그 기업인이 쓴 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자기 회사에 대한 그 애정심과 자부심이 가득해 보이는 글이었는데 네. 일단은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파는 글이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취준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글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멘토님, 저희의 처방전 어떤가요? 네, 우선은 보미 씨가 정리한 부분은 상당히 정말 깔끔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재환 씨 또한 지원자에게 꼭 필요한 네. 저희 카운셀링 해주신 것 같아서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지원자께서는 많이 깨닫고 또 지금 지원서를 다시 수정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듭니다. 멘토님께서 또 좋은 조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멘토의 특급 처방전과 MC들의 지극히 주관적인 처방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인공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먼저 첫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재환 씨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예. 지원자께서는 국내외 다양한 경험을 쌓으셨는데 예. 본인 인생의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의 인생 최종 목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고 제 개인적인 삶에서도 인정을 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앞으로 나아가면은 일단 회사에서부터 인정이 되어야만 제 개인적인 삶도 제가 편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자체를 진짜 되게 좋은 회사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끌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존슨앤존슨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계 기업이라는 이미지보다 한국에서 더 자리 잡고 한국계 기업이라고 생각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한국적으로 굉장히 친숙한 기업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중간에서 많은 징검다리 역할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네.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 네. 두 번째로는 외국계 기업이지만 네. 로컬라이제이션을 해서 한국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을 시키겠다는 네, 두 그 가지, 맞습니다. 네네, 두 가지 포인트죠. 네. 우선은 회사에서 인정받는 인재는 신입사원으로서 매우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고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외국계 기업을 한국적 친숙 기업으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네. 인사동에 가면 한글로 써 있고 맞아요. 사실 로컬라이제이션한 성공 사례로 뽑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은 네. 어떤 사례 같은 경우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그렇죠. 했다. 이런 사례를 조금 추가하면은 제가 면접관들이 이해하는데 이해하고 좋은 점수를 주는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제 뭐 한국적으로 친숙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진짜 방금처럼 스타벅스의 그런 예라도 조금 들어봤다면은 좀 더 구체적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팁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보미 씨에게 지원하겠는데요. 네. 만약 영업 기획 업무와 마케팅 업무 중 하나의 직무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직무를 선택하실 겁니까? 저는 영업기획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좀 마케팅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마케팅 분야에 대한 관련 좀 경험도 많이 쌓은 편인데요. 자기소개서에 좀 그런 부분이 좀 편향돼서 썼을 뿐 제가 BMW 파이낸셜 서비스에서도 영업기획팀 인턴으로 좀 일한 경력이 있거든요. 이게 다 제너럴리스트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우선은 그 자신이 잘못 쓴 조금 방향을 틀어 쓴 자기소개서를 면접을 통해서 지금 설명을 통해서 좀 바로 잡으신 것 같고요. 네. 영업과 마케팅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해 주신 마케팅적인 역량도 키우고 그걸 통해서 영업적인 궁극적으로는 영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네.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좋은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외국계 기업 지원자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한마디로 외국계 기업 취업은 장기전입니다. 네. 장기전이고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어디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전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전략을 짜야 되고요. 그 전략을 짠다는 것은 어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1년 내 아니면 2년 내 제가 가고 싶던 포지션에 잡이 오픈이 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를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경력직이 외국계 기업 가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조금 하위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다든지 그런 전략적인 요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어학을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회사도 있고 포지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영어로 인해서 어떤 지원자 간의 우열이 가려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사전에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 존슨앤존슨 비전케어 사업부 영업기획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길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격 취준생 토론 배틀쇼 취준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취업에 관한 고정관념 편견 깨드리겠습니다. 취준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진담 함께해 주실 취업 컨설턴트 정철상 교수, 강민영 대표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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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토론 동아리 다담의 대표 지성인 최한 학생, 그리고 용감한 미녀 토론호 최은선 학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월은 축제의 달이죠. 참 놀기 좋은 날씨예요. 맞아요. 너무 놀고 싶어요, 진짜. 하지만 5월이 지나면 곧 다가오는 기말고사 학점 관리를 잘하는 게 또 학생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네, 우리 우리 하은 학생들은 학생도 학점 관리 어떻게 해요? 공부 많이 하고 있죠, 하은 학생 지금도. 네, 저도 이제 곧 중간고사 끝났었는데요. 음. 학점 관리는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교수님이랑 아이 컨택 열심히 하고 손으로 필기하고. 오, 네. 좋죠. 우리 윤선 학생은 저는 일단 좀 졸린 수업이겠다 싶으면 녹음을 해요. 녹음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인스타에 올려요? 나중에 다시 듣는 그런 방법이고, 네. 근데 또 제가 먼 곳에 살다 보니까 통학 시간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오. 근데 짬을 내서 책을 읽거나 노트 필기를 다시 보고 그렇게 해서 시간 절약을 하면서 공부했어요. 오, 멋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요, 네. 진짜. 모범생들이. 모범생. 네. 저는 듣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아유, 네, 취업을 위해서도 학점 관리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주요 대기업 공채의 학점 제한이 없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학점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죠. 네. 특히 대표적으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3.0이 넘지 못하면 예전에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런 제한을 걷어들이면서 학점이 안 좋은 친구들도 얼마든지 지원이 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랜드라든지 두산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점 자체를 이력서에 입력하는 칸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학점이 안 좋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 좀 선물과도 같은 뭐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다 학점 관리를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학점이 없다라고 해서 다 없는 건 아니고요. 회사 이제 직군별 영어 회화 기준 이런 것들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학점이 아주 절대적이었던 기준이었다라면 굉장히 이제 다양한 기준 중에 하나라고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리하다고 좀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이 취업하는 그 양성소는 아니거든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취업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잣대로 또 많은 사람들한테 회자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라든지 학교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더 후하게 이렇게 학점을 주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네. 뭐 재수강을 통해 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좋은 학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또 수강을 하는 학생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러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학점을 안 보는 열린 채용의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바로 학점이겠죠. 네. 그래서 학점과 취업의 모든 것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네, 학점과 취업에 관한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과연 세탁? 네, 세탁. 왜죠? 이건 알 것 같지 않아요? 뭐죠? 요새 학점 세탁 참 많이 하잖아요. 계절학기 같은 네. 걸로. 아, 예. 이렇게 삭제한 다음에 그쵸, 재수강하고. 그쵸. 아, 뭔지 알아요. 그런 의미일 것 같긴 한데. 저는 사실 학점 세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네. 이미지 세탁 같은 걸 해본 적 있죠. 예, 뭐 코디 언니가 옷을 막 들고 간다. 근데 앞에 사람들이 있다. 그럼 누나 나죠. 들어주고. 예, 다 들어주고 그래. 다 들어주고 이런 거는 조금 해본 적이 있는데 학점 세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세탁은 좋은 거예요. 네. 예. 과거에는 이제 조기 졸업을 위해서 계절학기 수강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지금은 워낙 취업이 안 되니까 뭐 졸업 유예도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해서 수강을 또 해야 되고 아까 네.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20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재수강 등을 하면서 좋은 학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세탁이라는 아주 적절한 표현이 이슈 검색어로 나온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학점 세탁 경험 있나요? 있나요? 저는 한 번에 좋은 학점을 따자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재수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야, 역시 우리 모범생. 모범생. 와, 멋있다. 반면에 우리 윤선 학생 거의 세탁소급이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 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알 것 같아서. 하은 학생이 워낙 네. 모범생이어가지고 아. 맞아요. 저 좀 약간 세탁소 경험이 있는 것 같고요. 세탁은 좋은 거예요. 솔직하다. 네, 솔직하네. 네. 왜냐면 이제 재수강 제가 노력은 하지만 아니 그러면 몇 그쵸, 학점에서 몇 학점까지 올라가요? 몇 몇 학점에서 진짜로 물어봤어요. 몇 학점에서 몇 학점으로 솔직히. 세탁을 솔직히.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분들은 지금 세탁 현장을 보고 있어요. 진짜 세탁 현장. 진짜. 네 제가 세탁의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기준. C+를 받으면 C를 받으면 C+. 네 재수강 기준이 되니까요. 네.
주로 그 점수를 받아서 오. 이제 A로 바꿨습니다. 네, 아주 확실한 멋있다. 세탁을 해야죠. 대단하네. 멋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성에서는 20계열에 한해서 4학년간 이제 추가한 과목, 취득 학점, 재수강 여부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규 학기에 받은 건지 계절 학기에 받은 건지 계절 학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재수강 어떻게요?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쓰게 합니까? 그 이력서 안에다가 그걸 다 입력하게 하고 네. 나중에 성적 증명서를 다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야. 그야말로 취업 철벽이네요. 진짜 철벽이네요. 취업 문제키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네. 공개 주세요. 자, 두 번째 키워드 왠지 숫자일 것 같습니다. 과연? 숫자다. 야. 3.6, 3.6. 맞췄다. 3.6 정도 돼야지 그쵸? 이제 학점 좀 느낌인데? 안정권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전 실제로 3.6이면 어느 정도예요? 막 그 삐풀 정도예요? 3.5가 평균이잖아요, 사실. 5가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희망 3.5만 학점. 저의 꿈의 학점. 네네. 세탁소에서는 돈 버는 학점. 그렇죠. 이게 왜? 그러니까 것 같아요. 3.6이면 네. 4.3 만점에서 이게 한 B 플러스 정도가 이제 3.6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면 만족한다. 뭐 이 정도의 학점이 아닐까. 우리 그런가요? 학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윤세원 학생이 키워드를 준비를 했는데 네, 잘해, 공식 잘해. 학점 세탁소가 학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학점 세탁소.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에서 YBM 한국토익위원회와 함께 상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를 준비하는 네. 대졸 학력의 취업준비생의 평균 스펙을 조사했다고 하는데요. 네. 평균 졸업 학점이 4.5 만점 기준으로 3.6 정도 됐다고 합니다. 또 토익은 평균 749점이었고요. 자격증은 2.1개였습니다. 네. 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3.6점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합격자들의 학점은 더 높을 거라고 좀 예상은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미국 대학에서도 가장 흔한 학점이 뭐 A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해서 조사 결과 나와 있는데 미국의 대학교육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레이드 인플레이션.com이 미국 전역에 한 400개 정도 이 공립 사립 대학을 조사해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학부생들에게 부여된 이 A 학점은 2013년 기준으로 해서 무려 45.3%니까 절반 이상의 A 학점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얼굴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미국도 아무래도 이런 기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학점 인플레 현상이 우리나라 문제만은 아니었네요. 자, 그러면 학점과 취업의 모든 것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마지막 키워드 무임승차. 근데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왠지 왜요? 그 팀플 과제에서 이런 그러니까 무임승차. 팀플로 할 때 무임승차하는 얄미운 친구들 좀 있거든요. 있어. 맞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닐까? 학점을 쉽게 얻으려고 하는 학생들 그쵸, 그쵸. 또는 쉽게 얻는 그런 근데 부분들도 정말 있을 것 같아요. 얄미워. 학생도 그런 적 있나요? 저는 무임승차를 하드 캐리하는 멋있어, 멋있어. 그러면 하드캐리하는 입장으로서 네. 무임승차하는 친구들 보면 어때요? 밉죠? 좀? 좀 믿고, 그러니까 보통 무임승차하는 학생들이 카톡방에서 읽고 답을 안 하거나 항상 그쵸. 좀 아파요. 맞아. 집에 제사가 많아요. 그쵸, 그쵸. 사정이 제사가 많죠. 많고, 네. 뭔가 일이 많고 네네네. 이런데 그런 학생들 보면 좀 네. 함께 하면 좋겠다. 그쵸, 좀 그쵸. 이렇게 답장도 좀 해주고 네. 좀 그렇죠. 네. 자, 반면 승객 우리 자,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네, 저 양심상 저 무임승차 착해서 하긴 못하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저도 약간 이끌어가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무임승차하는 친구들을 보면 정말 그쵸. 속이 터지고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독재자가 그런 무리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은 또 뒷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네. 저 무임승차는 나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핫키워드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뜨거운 화제를 몰고 온 토론 배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취준생을 위한 취준 진담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취준진담 주제는요. 학점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 대 적정 수준이면 된다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도 역시 제작진 앞으로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한 3학년 예비 취준생입니다.
솔직히 학점이 나쁜 편이지만 재수강하는 거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생각하고 남은 학교에 학점 잘 받는 걸로 성적 올리자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충성! 진짜 사나이가 된 유재환, 이번 학기 야! 복학하는 거야? 이제 진짜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해보려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나 이제 굉장히 철들었어. 그럼 너 이번 여름방학 때 뭐 할 거야? 글쎄 더 넓은 세상을 느낄 수 있게 어학연수 나가볼까 생각 중이야. 야, 너 개저렇게 안 들어? 10%를 A로 만들려면은 학점 세탁기에 학점 올리려면 재수강 필수지? 재수강? 차라리 그 시간에 토익 공부도 하는 게 낫겠다. 얘가 학점 무서운지 모르네. 야, 너 전공 과목 C로 깔았잖아. 나중에 취업할 때 불리할 수도 있어. 요즘은 학벌을 안 봐요. 학벌랑 학점이랑 아예 안 봐.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야, 솔직히 네가 인사 담당자면 학점 낮으면 뽑겠냐? 안 뽑아. 그래서 나는 A 학점 제한 없이 주는 절대평가 강의만 찾아다녀. 진짜? 야, 너 학점 3.0 이하는 서류 광탈이란 말도 못 들어봤냐? 뭐야? 나도 이번 여름방학도 학점 세탁 해야겠다. 세탁 같이 하러 갈래 친구야? 가자. 가자. 네, 많은 분들이 참 공감하실 만한 사연인데요. 낮은 학점이 취업할 때 불리한 조건이라면 재수강을 해서라도 학점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도 본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학점 얻을 때까지 재수강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쁘지 않다. 윤선 괜찮으세요? 학생은요? 낮은 학점이 취업할 때 불리한 조건이 된다면 저도 당연히 세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또 아쉬운 점은 재수강을 해도 A뿔을 다시 받을 수가 없어요. A까지가 제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아쉬운 점이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논제에 대한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무조건 높을수록 좋다 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학점 높을수록 좋다 팀 입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기업들이 최근 스펙 초월 채용을 표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점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남아있기 때문에 학점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학점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라는 점입니다.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했다, 내가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라는 말을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높은 학점으로 증명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점 거품, 또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은 최근에 대학의 학사 제도 개편 노력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희는 학점 높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해 주시죠. 네, 반대팀 1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네.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학점이 높은 학생들은 그만큼 직장에 대한 기대치를 높게 갖고 있고 그만큼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미취업 기간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무분별한 학점 세탁을 불러와서 학점 기준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학점 인플레 현상이 각 대학별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학점을 어느 정도 충족한다면 다른 지원자들과 동일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학점 제한이 사라지는 등의 다른 스펙을 보는 그런 지원 자격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학점을 가진다면 굳이 높은 학점은 필요 없다는 의견입니다. 네, 오늘 토론도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학점 관리를 고민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네, 하은 학생, 윤선 학생 준비됐죠? 그러면 하은 학생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저희는 먼저 여전히 학점을 중요시하는 기업들의 그런 채용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계절학기 또 그리고 재수강을 통해서 학점 세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네. 그만큼 회사들이 아무리 뭐 스펙을 초월한다, 다른 조건들을 본다라고 하지만 학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취업 포털 잡코리아와 포트폴리오 SNS 웰던투가 기업 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살펴보면 신입사원의 채용 시 그 성명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한 기업이 60%에 가까웠고요. 또 그중에서도 50% 정도의 기업은 입사 지원자의 학점을 어느 정도 채용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학점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학점 관리는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똑같이 취업포털 사람인에서 2016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학점 평가 방식을 살펴봤을 때 자격 조건이 있는 기업들 중에 대부분 90.5%가 일정 학점 이상이면 동일하게 평가했다고 그런 지표를 나타냈고요. 또한 높은 학점이나 백화점식 스펙이 그 미취업 탈출 가능성을 오히려 0.986배 낮췄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스펙 쌓기 등 취업 준비의 다른 적극성 역시 0.904배 낮추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만큼 그
그 학점이라는 스펙 때문에 다른 것에 집중하지 못해서 오히려 미취업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입니다. 아, 그렇군요. 90.5%가 아까 이제 그 사람인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을 우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일정 수준 이상의 학점이면 똑같이 평가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일정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니까요. 학점은 3.5 정도라고 나타나 있네요. 3.5 이상이면 그냥 똑같다. 일단은 제가 과거 경험과는 조금 다른 이제 뭐 당연히 이거 지표니까 뭐 신뢰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학점이 예를 들어서 4.5 만점에 4.0 이상이면 다 똑같이 평가를 받아요. 예를 든다면 등급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럼 4.0과 3.6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등급 하나가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점 만점에 서류 전형에서 그 학점으로 인해서 한 2, 3점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 정도 점수면은 학교 등급이 2, 3등급 왔다 갔다 하는 등급이고 토익 점수로 따지면 2, 300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정도 2, 3점을 더 얻기 위한 노력이 과연 무의미하냐. 저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학점이 정량적 지표라서 평가 기준으로 삼기가 더 쉽다고 그런 의견인데요. 또 작년에 또 대학 알림이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그 지난해 재학생들의 비학점 이상 취득 학생 비율이 전년보다 0.9포인트 정도 감소하긴 했지만 69.8%나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또 오히려 A 학점이 32.3%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학점이 높아진다고 해서 취업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인플레 현상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의 불신을 자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기업들은 학점보다는 여러 경험과 잠재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귀여워. 저도 이 첨언하자라면 예. 그러니까 학점을 부풀려서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게 서로가 자꾸 부풀리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학점에 대한 불신이 오게 되고 그 불신이 결국은 기업 채용에서도 작용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그게 대해서 피해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학점이 높으면 취업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계속해서 이제 학점을 저도 이 채점하다 보면 학생들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시즌이 되면 끝까지 이제 채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학점 가지고 이렇게만 간다라는 그 자체가 학생들이 너무 좀 취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협한 부분만 준비하게 만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꾸 이게 얘기가 제가 이제 좀 잘못 이해하는 걸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 측면을 말씀 주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학점을 받는 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를 저희가 꺾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인플레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는 사실은 변질된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에 대한 원인은 사실 다른 곳에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높은 학점을 꼭 유지해라. 그렇게 해서 무조건 취업이 된다. 그런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학점이 더 높은 게 적당한 것보다는 당연히 낫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고 공개적으로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문상경계 학생들은 뭐 마케팅, 영업, 뭐 인사 이런 직무들은 경험으로 쌓을 수 있지만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전자공학, 기계공학, 화학공학 이런 친구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전공 과목에 대한 성취도가 어떻게 보면 그 지원자가 향후에 입사했을 때 더 빠르게 업무에 적응하고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근거 있는 자료로 저희가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높은 전공 과목의 성취도는 어떻게 보면 취업을 좌지우지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요소라고 저는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첨언을 하자면 방금 말씀하신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 이것을 제도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요 대학들이 그러한 학점 인플레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개선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학기당 재수강 가능 과목을 한 과목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또 홍익대 같은 경우도 이게 학점이 인플레가 되는 게 교수님이 약간 A를 남발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모든 과목에 대해서 A 학점은 30%, B 학점은 40% 등 그 비율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사 제도에 변경이 생긴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학점 거품도 저는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NCS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또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는 2014년도부터 학력, 학점 및 어학 성적 기재 항목을 아예 삭제했다고 해요. 공공기관은 또 이렇게 직무 능력을 좀 더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학점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예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대기업들도 요즘 이제 학점 아까 뭐 컨설턴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없앤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어느 정도 평균 정도만 맞춰놓으면 오히려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이 좀 더 창의적인 미래를 개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공기업을 준비한 학생들이 있는 취업 커뮤니티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가봤더니 그게 금융 공기업, 특히 좀 메이저 공기업이라고 하는 뭐 인천공항공사, 한국은행 등 좀 인기 있는 공기업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공기업들에서 서류 발표가 나면 올라오는 글들이 저는 학점 몇인데 붙었어요. 떨어졌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본 다음에 이번엔 4점은 넘어야 붙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는 걸 보면 굉장히 또 높은 학점을 가져야 또 공공기관에 이렇게 서류를 통과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서류 전형 자체에서는 철폐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취업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높은 학점이 필요한 게 현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또 첨언하자면 진짜 공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학점이 높으면 좀 더 잘 붙는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도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또 2015년도에 보면은 이제 공공기관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졸 지원자들이 많이 지원하는 추세인데 또 고졸 지원자들이 대졸 지원자들과 이렇게 경쟁을 해서 붙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이제 또 공공기관에서도 점점 학점을 그렇게 크게 안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해석을 제가 나름대로 해보면 공기업은 어쨌든 국가에서 정한 그런 채용 규모 활성화라는 정책을 현장에서 시행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학력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고졸도 지원하고 대졸도 지원할 수 있는데 나름 어느 정도 학력에 대한 쿼터제는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둔다라고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뭐 역량만으로 보고 평가를 하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고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대졸이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조직 안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분산돼서 또 채용을 한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추가하자면 그리고 윤선 학생이 말했던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학점을 입력하지 않는 기업들도 늘고는 있지만 그래도 통계를 살펴보면 이런 무스펙 서류 전형의 그 취준생 입장에 체감한다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어요. 보면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2015년에 하반기 공채 지원을 한 취준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은 기업의 무스펙 서류 전형 강화 정책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특히 또 학점을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서류 전형에 그 지원했던 취준생은 4%에 불과했던 만큼 아직도 학점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실제로 학점을 기입하지 말라라는 이런 입사 지원 서류를 보면 좀 불안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객관적인 기준이 하나가 없어지는 건데 그러면 그만큼 제가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더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런 불안감이 좀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사례 중에서 학점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매력으로 이렇게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분명히 이제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대다수의 지원자들은 정상적인 일반적인 채용의 루트를 거쳐가는 만큼 그 루트 안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학점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을 더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토론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는 진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인사 담당자들이 취준생들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네, 진실 게임을 위해서 거짓말 탐지기 설치했습니다. 정확도는 90% 이상입니다. 네. 그동안 많이들 당하셨는데 이게 다 사실은 얘네가 잘 역할했던 겁니다. 이제 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럼 하은 학생부터 질문 한번 해볼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께 질문 드릴게요. 지원자를 최종 선택할 때 스펙이나 면접 점수가 비슷하다면 나는 높은 학점을 가진 학생에게 눈길이 간다. 네, 비슷하다라면 간다. 간다. 진실일 것 같죠?
제가 이거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조건이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네네. 당연히 이제 높은 쪽에 가겠죠. 근데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은 학점보다도 내가 높게 평가하는 역량 평가 기준이 높은 학생에게 갈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오늘의 편에 맞는 거죠, 처장님. 그렇네요. 이거 맞으실 때 너무 웃긴 게 저 눈을 보거든요. 눈이 튀어나오거든요. 죄송합니다. 예. 너무 재밌어서. 예.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또 윤선 학생의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강민혁 대표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학점 인플레 현상 때문에 기업에서는 요즘 변별력을 의심하고 있지 않나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인 거죠. 네, 인생은 타이밍인데 정말 싫어하는 거. 학점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람도 타이밍이에요. 네, 지금 전 영상에서 봤을 때 변화의 트렌드는 맞지만 그래도 의심은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기준이 다른 게 많이 없기 때문에 학점을 여전히 높으면 좋다라는 거죠. 학점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네요. 네, 우리 하은 학생 질문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정철상 교수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펙 중 학점이 가장 객관적인 수치다. 아니다. 아니다. 과연 아닐까요? 가장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래도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이래서도 나 너무 행복해서. 저는 정말 학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최저학점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그 최저학점인 경우에도 대체적인 수단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용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아까 학점이 만약에 낮다라면 공격받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단순한 학점 기준으로만 보니까 그렇고 학점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학점에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나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탁을 하다 보니까 의지만 하다 보니까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정말 진정성을 느끼는 게 저번에도 한번 뭐 스펙을 올려라 아니면은 세상과 이렇게 맞서 싸워서 나의 경험을 찾아라 할 때 그때도 경험을 찾으라 하셨는데 진짜가 나오셨고 지금도 진짜가 나오신 거 보니까 진짜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래도 눈이 나오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학점과 취업에 대한 진짜 속마음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최후 발언 해주시죠. 하은 학생부터 할게요. 네, 학점 높을수록 좋다 팀 최후 발언하겠습니다. 요즘 학점 관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취준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면 학점은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높일 수 있는 스펙입니다. 인턴, 자격증 등은 따로 준비를 하거나 학원을 다녀야 하지만 학점은 학교 생활만 충실히 한다면 누구나 높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학점만큼은 노력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최대한 활용해서 높은 학점을 유지하는 것이 이런 취업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되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네. 네. 반대팀 최후 발언 해주시죠. 네, 반대팀 최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학점은 학교 생활의 기본이므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을 갖췄다면 너무 그곳에만 매달리지 말고 다른 경험을 쌓는 데 투자를 해서 창의적인 미래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 더욱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근에 기업들이 표면적으로 스펙을 보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취준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학점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진짜 배우고 싶은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경험해보는 것도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준진담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